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부정선거 의혹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구 선관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총선 날에 참관인들을 쫓아낸 충격 영상부터 봉인지 뗀 흔적들까지 여기저기서 이의제기를 하자 경찰까지 불러 쫓아냈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 사동 한 표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봉인지가 뜯어졌다가 붙인 흔적이 보입니다. 성내삼동 1투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었다가 붙인 흔적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투표함의 봉인지가 여러 동 투표소에서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참관인들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는데 선관위 측에서는 이의제기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관위원장이 방송에서 말하기를 화장실을 가면서 통을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다는데, 이에 대해 참관인들은 선관위원장이 화장실을 가면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투표함들이 겹쳐 있는 것을 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이의제기가 있었으면 문제의 투표함에 와서 확인함의 절차를 가져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방송만 하고 경찰을 불러 참관인들을 개표 방해자로 몰아 밖으로 내쫓았던 것입니다. 이어 당시 개표 참관인 전화음성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포항에 계시는 분인데 음. 그분이 그 이의 신청서를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해서. 예전에 이제 개표도 들어가 보고 뭐 하셔 가지고 그분이 양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 저도 그분한테서 들었어요.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그 선관위원장이라는 분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 봤다고. 봤는데 이상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관위원장이 화장실 갔다가 전부 다 봤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지금 이상이 있는 네. 그런 그 투표함이 각 동별로 다른 위치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제 화장실 들어가는 옆쪽에 있었는데 음. 근데 그게 화장실 들어가는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봐서는 누가 어느 투표함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거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안 그렇게. 그러면은 참관인이 거기 같이 가서 같이 봤을 건데 뭐 그걸 뭐 참관인이 가서 봤다는 사람은 제가 같이 있었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이야기 못 들었거든요. 개표 상황표를 보면 1시간 동안 개표되어 집계된 비례정당 투표수 상황 기록엔 더불어민주연합 232표, 개혁신당 63표, 조국혁신당 173표, 국민의미래에는 아무것도 표기가 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투표 상황이 믿어지십니까?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선관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참관인들 영상입니다. 보십시오. 이의 신청하는데 이의 신청도 안 받아주고 이거 꺼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경찰관분들은 성지 소란을 제기하고 있는 참관인들을 대구서 밖으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방들이 위원장이 왜 했습니까? 갖고 나면 자, 우리가 대표 절차에 관한 말씀을 바랍니다. 일단 이의 신청서를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의 신청서만 받아주십시오. 이의 신청서 받아주십시오. 이의 신청서 받아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게 이거? 밖으로 해서 나오세요. 자, 이번에 계시는 나머지 분들은 제자리에 탑승해 주시고 남은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는 참관인들에게 개표를 방해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을 불러 개표장 밖으로 내보내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참관인들을 소란자들로 몰아 내쫓으려는 선관위입니다. 이에 신청서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가는 이의제기한 참관인들, 이게 과연 말이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정녕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어 민경욱 전 의원이 이러한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고도 묵과하고 침묵하는 것은 찍어준 유권자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자는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도 없고 절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10 총선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전선거 트라우마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특히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동네 밖에서 투표를 하는 관내 사전선거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됐다. 관내 사전선거는 자신이 주민등록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투표를 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의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역구 당선자 90명 가운데 본선거를 비롯해 관내 사전선거를 모두 승리한 당선자는 절반이 채 안 되는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역구 당선자 90명 가운데 3분의 2에 가까운 55명은 본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관내 사전선거에서는 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사전선거를 첫 도입한 후 매번 선거마다 관내와 관외를 막론하고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사전선거 투표율이 총선 3연패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의 골칫거리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전선거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2020년 21대 총선 때 기록적인 참패를 당한 후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 의혹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는 사전선거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로 지난 21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는 이번 총선 역시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상당수 국민의힘 지지자들 역시 사전선거를 한 자신의 표가 혹시나 도둑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사전선거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관내 사전선거의 경우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봉인한 투표함을 경찰 입회 아래 각 지역 선관위로 전달해 CCTV 아래서 보관한 뒤 개표날의 본선거 투표함과 함께 열어보는 방식이다. 하지만 관내 사전선거는 주민등록된 동네 바깥에서 투표를 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선관위에 전달하는 방식이라 전달 과정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불신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관내 사전선거에 대한 저조한 참여 내지 의도적 외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의 세부 개표 결과를 확인하면 국민의힘 당선자가 관내 사전선거는 물론 본선거까지 완벽하게 승리한 지역은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인 대구와 경북 정도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18석 가운데 17석을 차지할 정도로 약진한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관내 사전선거는 물론 본선거까지 이긴 곳은 부산 강서구의 김도욱 당선자가 유일했다.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나머지 16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관내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이나 진보당 등 범야권 후보에게 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온 경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총 16석이 걸린 경남에서 국민의힘은 모두 13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21대 총선 때 12석에 비해 1석을 더 늘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3석을 차지한 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이 관내 사전선거와 본선거를 모두 승리한 곳은 경남 창원 마산 아포구의 최영도 당선자를 비롯 5개 선거구에 그쳤다.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나머지 8개 선거구는 모두 관내 사전선거에서는 패했으나 본선거에서 승리에 역전한 케이스였다. 전국 최소 표차인 497표 차로 승부가 난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도 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관내 사전선거에서 1273표 차로 앞섰으나 국민의힘 이종욱 당선자가 본선거를 통해 역전한 경우였다.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힘이 총 48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승리한 서울에서 관내 사전선거와 본선거를 모두 이긴 곳은 국민의힘의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초갑, 조은희, 강남갑, 서명옥, 강남병, 고동진 등 고작 3곳에 불과했다.
서울 용산과 동작을 등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승리한 나머지 8개 선거구는 모두 관내 사전선거에서 졌으나 본선거에서 역전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경우였다. 험지로 꼽힌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자 역시 관내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 안규령 후보에게 1984표 차로 졌으나 본선거 우세를 통해 1098표로 역전에 성공한 경우였다. 자칫 관내 사전선거에서의 표심이 본선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더라면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에서 최소 표차인 599표 차로 당락이 갈린 서울 마포갑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조정훈 당선자는 관내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지은 후보에게 무려 2206표로 밀렸다. 하지만 역시 본선거 우세를 통해 당락을 뒤집을 수 있었다. 총 60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경기도나 총 14개 선거구 가운데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인천 역시 관내 사전선거 결과와 본선거 때 표심이 정반대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관내 사전선거에서 승리했으나 국민의힘 후보가 본선거에서 선전하면서 전체 선거 결과를 뒤집은 것. 경기 성남 분당갑과 분당을에서 각각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자나 김은혜 당선자도 관내 사전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 후보에 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강원도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당선자 6명과 충남과 충북에서 각각 당선된 국민의힘 당선자 6명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선거 첫날인 지난 4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사전선거를 했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를 병행한다며 저희를 믿어달라고 사전선거를 독려한 바 있다. 심지어 같은 날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도 주소지와 전혀 상관없는 부산 강서구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사전선거를 했다. 하지만 당정 투톱의 관내 사전선거 독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관내 사전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희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자기 동네 바깥에서 표를 찍으면 표심이 달라지는 기묘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